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론 요약을 여기 다시 정리해보자면, 먼저 농축산업 등에서 이주민 노동자들이 핵심 역할을 하지만 숙소, 위생, 근로시간 등 기본적 관리가 보장되지 않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 사과지대 정책, 임금 체불, 그러니까 야간 수당 같은 거, 유지급이 다수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언어 정벽으로 권리 보호이 어려워지면서 서울시 고용노동부 차원의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고 SMS 홍보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이사님이 겪고 계신 E7증도 실제로는 매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정제, 생활 속 신용, 금융, 서비스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민, 앱식 역시 자녀 유무에 따라 차별적 연장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절차도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혼 증명서 등 본국 서류 요구로 인해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서도 발급이 불가능하다. 예외적 상황 대비 대책 절차, 플랜 B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주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비자 제도 합리화, 혼인 체류 관련 행정 절차에 유연화 시급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유학생의 생활 어려움과 관련해서 명지대학교 태탈화전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로 설명하시기 전에 앞서 저를 통해서 미얀마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아이슬로 원분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미얀마 출신으로 한국의 명지대학교에서 졸업한 현재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생 출신 직장인입니다. 제가 유학생활 4년 유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과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형식적인 이야기들로 담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IT 기술, 기술적인 기술로 정책과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너무 뛰어서 한국에 와서 배우고 한국에서 정책하고 싶은 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현실에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 와서 학습뿐만이 아니라 생활하기에도 너무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에 K센터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나 계좌 발급이 현실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는 카드 서비스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 개인 서비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미얀마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발급조차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뱅크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라는 리바 서비스, 토스뱅크 서비스 그리고 은행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뱅크들 어느 정도도 너무나 어려움들이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 학생 대부분은 환율 차이 때문에 가족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생활비나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앞서 먼저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절차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 한 달에서 한 달 반 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고 불법 일자리 하는 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못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생활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아는 미얀마 사람 한 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 외국인 티난다,
너가 한국어를 잘하는데 너의 생기체가 외국에 튀나서 일하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기에도 현실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조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에서는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월급은 제대로 안 주고 많이 겪어주시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D2 비자로 인해 졸업하기 전에 대학 활동을 평화롭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다녔던 4년 안으로도 동아리 경험, 진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서 어렵다라는 걸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현재에서도 미얀마 유학생들도 물론 대부분 유학생들이 진로 프로그램,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했던 인턴 생활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졸업한 후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턴 생활이나 경험, 많은 회사 경험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받지 못해 실제 취업이 어려운 점들도 너무나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D2 비자, 학생 비자를 졸업하면 구직 비자, D10으로 전환을 합니다. 다만 D10 비자의 경우에도 6개월씩 연장을 하면서 2년 동안까지만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의 활동이 비자 발급하는 경우 때부터 6개월에 어떤 취업을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할 거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지만 현실에는 그 6개월 안에 그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D10 비자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제한이 너무 많고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인턴 신고나 허가가 나와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에서는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인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미얀마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에 앞에 말씀드리는 그 수대생님 말씀드리는 것처럼 E7 비자를 받아서 회사에 일을 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은 현실까지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미얀마 사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그 회사의 일정에 관련되는 서류들을 주지 않은 경험들이 겪고 있습니다. 회사 내 괴롭힘, 뒷담화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앞에서도 뒷담화는 뒤에서만 하는 거 이야기지만 외국인들은 앞에서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는 자기의 상사가 자기한테 이유를 알려주지 않거나 절차를 알려주지 않고 앞에서는 외국인이라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는 걸로 혼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경우들은 저는 이 변화가 조금씩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어를 관련돼서 외국인들은 진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취업 차별에 겪고 있는 마련에서 공정한 고용 문화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 그리고 비자 발급 관련돼서 안내 및 교육을 원합니다. 구직 비자, D10 및 해류 기간 연장을 강조하면서 열정적인 취업 비자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관련돼서
그래서 인턴십 및 이 진로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입니다. 이러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취업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이 요즘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해보면 은행 발급, 카드 서비스,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현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제문의 내용을 보시면 정보라는 게 우리가 모국어로 통해 번역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안내를 정확히 있지 않아서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학교 입시 진로 관련 정보 부족으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차별 장벽뿐만 아니라 피부 차별에 대해서도 우리 미얀마뿐만 아니 동남아의 분들이 피부 차별에 대해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유학생이 학교에 다니게 되면 통장 잔고 주변성은 1,000원 이상이 보여줘야 된다는 이유가 정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비랄 주제의 미얀마 유학생 생활 어려움과 관련해 건국대학교 이해승도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말제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앞에 선배님 그리고 유학생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까 의료 통역에 대해서도 지금 노동자들이 많이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 의료 통역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로 미얀마 사람들 위해서 의료 통역 같은 시험이 없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는 미얀마 사람들 위해서는 그 사법통역사라든지 법정 통번역 있는 미얀마어로 되어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의료 통역을 위해서는 미얀마 사람들 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으면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서 저희가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에서 그렇게 궁금하고 자기도 그런 거에 관심이 가지고 그 통역도 하고 싶은 사람들 위해서 그런 시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기 계신 스님을 대표로 해서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요. 그 디스 정규 비자 절차에 대해서 요청 사항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불교 스녀들을 한국에서는 디스 정교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내에서 불교 단체에 추천서가 없으면 비자 발급이 어렵고 많은 외국 스녀들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종교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한국에서 평화, 명상,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불교 단체를 설립하고 싶은데 높은 비용과 행정 절차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외국 신자를 위해서 비자 및 종교단체 설립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종종 요청드리고 싶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짧게 하시네요. 네, 정규 비자에 대해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 시설 생활 어려움 주제로 청사의 집 김유경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고 이 현재님께서 통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ello, my name is Kim Yu-kyung and my pen name is Masripo. I'm originally from Myanmar and I have lived in Korea for 30 years. I am a democracy activist and author.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필명은 마실모이며 미얀마 출신으로 한국에서 30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활동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d I am a founder of a volunteer group for Angel House. Angel House which is a home for people with disability like them. And I have been volunteering there for 20 years. So it's like Angel House is like my family. 저는 장애인 시설인 천사의 집을 자원봉사 모임을 설립하였고 20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천사의 집은 가족과도 같은 곳입니다. Now we have a big problem. The neighbor is blocking the road. Because of this, ambulance and fire truck cannot go inside quickly, and our residents who have disability cannot get out safely. So we are in the process of legal fighting. But it had been like 2 years, but we can't get not many support, and we have a very difficult problem right now. 하지만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이웃이 진로를 막고 있어서 구급차와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가 없고 장애가 있는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2년이 넘게 법적으로 다투고 있지만 저희는 충분한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 know today is the meeting for labor and for Myanmar, but I believe helping vulnerable peoples are also very important, and I kindly ask for the support for Angel House. 오늘 회의의 주제가 노동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집을 위해 정중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there's another challenge. People with labor visas like H1, E2, D2 visa, a student visa, and E2 series like E9 or E2 or E9 like E2 series worker visa and C3 visit visa cannot volunteer in Korea. This is legally cannot volunteer in Korea. So like most of my friends, Myanmar friends from E2 visa or E9 visa or some student, if they want to volunteer at Angel House, they can't do that because of the legally problem. So if the law changes a little, and they could join our society more stronger. If they know the international people in Angel House, we are like American and Canadian, all people come to Angel House. I want Myanmar people make friends and they have a kind of better knowledge and the big society. I want to make them that, but there is no chance. 또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부 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 특히 예를 들면 C2, H1, D2, E 시리즈 관련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자원봉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노동자가 아니라 엔젤하우스에 봉사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자원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And another thing is I want to thanks to Korea for supporting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and international families. Like in the past, there is no program, so most of the children cannot speak only Korean, not their mother or father languages. So, but now government help children, so kids can grow up both languages. So this is a wonderful changes, and I want to say thank you to Korea.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모국어를 잃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정부의 도움으로 두 가지 언어를 함께 배우고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변화입니다. Still, but there is one more problem. If a foreign spouse divorces their Korean partner, they divorce,
and they often lose their visa and even lose connection with their children. If the divorce, most of the Korean family can get the kids and everything. After some years of marriage, I think foreign spouse should be able to continue their visa by themselves without depending only their partners. 하지만 여전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이혼을 하면 체류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관계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배우자가 더 이상은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So today I kindly ask number 1, please have angel house for safety. Number 2, please has labor workers to volunteer. 3, and please have foreign spouses who want to protect their family. And this is Youngjae, who has volunteered for angel house for 20 years with me and the whole time, right? And then he was the one we have an angel house program. He was the one who called the police. So he will now explain a little detail about our situation in Korea. 그래서 오늘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엔젤하우스 천사의 집 안전을 위해 도와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도움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를 둔 모든 가정을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봉사를 해온 이현재를 통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유경님과 20년 동안 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앞에 땅 주인이 해당 천사의 집 시설을 위해 기부 체납을 한다는 명목으로 앞에 땅을 구매를 했지만 앞에 땅을 통해 천사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법적으로 막기 위해 해당 도로를 아예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당 시설은 또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다 보니 집주인에 대해서 강하게 프레셔를 할 수 없고 법적인 도움도 외부에서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원활히 천사의 집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지금 현재 많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해당 법적인 싸움을 좀 도움 주실 수 있는 인권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경훈 대표님과 이현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